자, 이제 80년대로 들어섭니다. 전두환 정부죠. 와우.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 호황 시기여서 맞물려 들어가요. 와우, 대박입니다. 특히 이 삼저 호황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86년, 1986년도부터 88년도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삼저 호황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세계가 낮다는 거예요. 세계가 낮다. 뭐가 낮을까? 삼저니까 먼저 저금리. 오, 금리가 싸. 돈을 좀 빌려올 수 있겠네. 공장 지으려면 이거 좋아. 그다음에 저달러. 오, 달러도 잘 빌려올 수 있겠네. 좋아. 게다가 저유가. 이게 대박이죠. 우리는 기름값이 싸면 쌀수록 좋거든요. 저유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와우, 진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반만 년의 역사 일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네, 뭐니 해도 지금입니다. 우리 역사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비참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찌 보면 우리 세대가 되게 복받은 거예요. 전쟁 없는 시기에 살았죠. 그리고 경제 성장해가지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죠. 물론 뭐 우리 시대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토대를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가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우리를 좀 옛날에 좀 많이 봐줬거든. 근데 이제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문을 좀 열어야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개방하라는 거예요. 개방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1876년 100년 전이죠. 100년 전. 100년 전에 우리가 개항을 했잖아요. 개항을 하고 이 80년대 와서 이제 드디어 또 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의 빗장을 또 여는 두 번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는 좀 위기였죠.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으로 좀 우리가 혜택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라고 하니까 만만치 않죠. 이런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시행되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법이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8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저 앞에 있었던 70년대 아유 진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분신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저임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 참 이 최저임금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사회적인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건 확실한 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런 어떤 노력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협상,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로 오게 됩니다. 자,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금융실명제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기억나요. 옛날에 제가 통장을 만들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통장 이름이 우리 가족 통장이야. 통장을 만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도대체 이 돈은 누구 돈이야? 아니 그렇게 통장을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이런 통장 못 만들어요. 분명히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바로 그렇게 이름, 사람 이름, 뭐 우리 가족 통장, 뭐 이런 거 못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것도 정말 대통령 긴급 명령.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갑자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무슨 전쟁하나? 네, 굉장히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때 이제 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입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속 끌어왔던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드디어 이제 이때 타결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줄 알았더니,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선진국은 무슨 개뿔. 우리 IMF. 와, 이 IMF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이 IMF 사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외환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야. 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건가? 아니,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가 갑자기 거지가 됐대. 우리 망했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군요. 달러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거지가 된 거야. 와, 순식간이더라고. 정말 순식간. IMF 사태 97년도, 제가 97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든요. 이게 가을인가? 늦여름인가? 9월인가? 아마 10월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저는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2월 달에 졸업하고 저희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네, 빨리 취업해야 되거든요. 대학원을 못 가요.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교사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엔 대부분이 뭐 취업 걱정 거의 안 했어요. 웬만하면 다 취업이 돼요. 그냥 그것도 골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친구들이 대학원 갔거든요.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취업하려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 와, 갑자기 그 섬에 갇혀버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우리 현대사를 두 시기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저는 IMF예요. IMF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저는 그걸 경계선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름 돋아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그 이전과 그 이후. 그 이후부터 무슨 뭐 비정규직이니 뭐 계약직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우리 때는 전혀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경쟁과 어떤 이런 어떤 그 계약,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 IMF가 우리를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바로 이 김대중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들, 이거 뭐 IMF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어떤 그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 IMF가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데? 경쟁과 효율이야. 경쟁과 효율. 그리고 적자 생존이에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적자 생존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합병이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뭐 정리해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 속에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든지,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IMF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IMF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정리했던 게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죠. 이 금모으기 운동은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돈은 아무런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건 휴지예요, 휴지. 그럴 때 뭘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갖는 게 아니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의 어떤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같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우리나라 망했을 때 우리나라 돈은 달러를 못 사요. 그냥 휴지예요, 휴지.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 금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화폐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러면 어떻게 하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금을 내놔요. 이거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해.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금을 갖고 있어야 금을 내놔! 정말 쇼킹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바로 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 모으기 운동은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하죠. 예,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다.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우리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좀 희생을 좀 하자라고 해서 노동자, 그 다음에 사측,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근데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이런 모습 많이 보이게 되었죠. 어쨌건 이런 어떤 노력들 속에서 결국은 이 IMF를 조기에 졸업하는 그런 저력을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FTA라는 거,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교역이 있어가지고 그 최초의 FTA가 뭐였냐면 한칠레. 이게 최초.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서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건 뭐 거의 뭐 정권 다 교체 넘어가는 그 시기에 2월 15일인가 그때 서명하고 2월 25일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든요. 노무현 정부로. 예,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인수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했을 텐데 어쨌건 간에 그 막판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이 한미 FTA도 서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경제의 어떤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